2021년 전차 차량 직렬 과목을 맡은 정용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의에 앞서서요, OT를 먼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OT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뭐 시험 과목이나 응시 자격, 선발 기준 합격선 뭐 쭉 보고요. Q&A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궁금했었던 거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그거랑 이제 점수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1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좀 몇 가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과목 및 해당 직무를 보면은 이게 다른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러프하게 갈 수 있는 게, 이제 국사나 영어 같은 경우는 미리 자격을 취득해 놓으면은 미리 합격을, 그러니까 시험을 보셔가지고 패스를 해 놓으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국어, 자동차 정비, 자동차 공학 해서 세 과목만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공채를 보시는 분이 이제 국어, 정비, 공학 세 과목이고, 실제 이제 경채, 경력 채용으로 가시는 분들은 국어를 안 보고 정비, 공학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7급, 5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쪽에서 다루지는 못하고 있고요. 5급이나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내연 기관이나 이런 거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또 맡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제 7급이나 5급은 뭐 따로 학원 쪽에 좀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 지금 전차 차량 같은 경우는 9급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내가 가산점이 갈 수 있는 것도 해서, 기능사 같은 경우가 3점을 주고요. 산업기사가 5점을 주는데, 저는 이게 총점에서 5점이 아니라요, 평균에서 5점 줍니다. 그래서 요게 플러스 3점, 요게 플러스 5점을 주고요. 그래서 요 점수가 그 3.5점이라고 해서 작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세 과목씩 보는 분들은 요게 다시 말하면 총점에서 9점이 되고요. 얘는 15점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나름 조금 더 유리하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발 인원하고 이제 각각 그 해당 연도에 이제 합격 점수가 몇 점이나 되느냐라는 거 문의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요거 그냥 표만 조금 보셔도 그냥 참고 자료로 그냥 요 정도 점수대다라고만 아시고, 요 점수대가 내가 넘으니까 합격 점수가 좀 높다라고는 좀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런 표 보고 뭐 뽑는 인원 보고 점수 보고 내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보다요, 아예 나는 차량 쪽으로 가겠다, 전차 쪽으로 가겠다라는 일단 목표를 먼저 잡아놓고, 그다음에 나는 국방부 또는 육군, 해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아놓고 가시는 게 좋지, 이게 나중에 뜨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뭐 채용 공고가 뜨거나 해서 이제 공채가 이게 공고가 뜨게 되면은 다들 우왕좌왕하세요. 내가 어디다 지원해야 되지? 뭐 작년에 이 합격 점수는 몇 점이었지? 막 얘기하는데, 실제 이 합격 점수 같은 경우는 점수가 낮은데, 만약에 이렇게 낮게 된 경우가 대략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뽑는 인원 자체가 실제 선발 인원의 1.3배를 뽑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한 1.5배인가를 뽑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5배를 뽑으면은 아마 실제 합격 점수는 더 낮아질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필기를 합격하는 거는, 필기를 합격하는 문턱은 좀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실제 실기, 그러니까 면접이죠. 면접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점수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구나, 불합격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예 목표로 내가 평균 점수 뭐 90점이다, 92점이다, 88점이다 해서라는 게 딱 아예 목표를 잡아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일 좀 궁금해하셨던 거, 그래서 차량 공채 기준으로 해서 국방부하고 육군만 좀 뽑아왔어요. 국방부하고 육군만 뽑아왔는데, 참고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 자체가 너무 낮아요. 선발 인원 자체가 한두 명이고, 많아야 뭐 경채 같은 경우도 많아야 뭐 한 3명, 5명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대신 합격 점수는 좀 많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뭐 60점, 여기는 46.67 나왔죠. 46점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실제 그 경쟁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국방부가 제일 높습니다. 국방부도 뭐 보통 거의 뭐 국방부가 경쟁률이 제일 높은데, 실제 국방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작년에 저희도 그 시험 접수할 적에 육군이나 뭐 공군이나 해군 쪽에 지원하신 분들도 혹시 몰라서 국방부 쪽에다도 다들 원서를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2개, 3개를 넣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뭐
뭐 이런 표를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1년도 전차 쪽을 2021년도 만약에 차량 쪽을 봤다라고 하면은 나는 육군 쪽에다 하나 넣어놓고요, 국방부에도 하나 넣어놓고 공군에도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개를 다 넣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두 개 정도는 넣어놓으시고요. 넣어놓기 때문에 국방부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센 겁니다. 근데 실제 그 시험 보는 거는 대부분 내 수준이나 아니면은 내가 좀 가는 그 차량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없다 또는 실무에 대한 지식이 좀 내가 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바로 또 다시 육군으로 어쨌든 시험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국방부를 처음부터 접근을 하지 마라. 차라리 다른 데 합격해 놓고 국방부 시험을 봐라 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육군에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올해 국방부에 시험 보시는 분이 2분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국방부 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든든하게 내가 합격을 먼저 해놓고 다른 곳에 합격해놓고 국방부로 옮기시는 것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점수대를 보면은 낮긴 합니다. 60점대, 뭐 60점, 거의 50점대 후반만 가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7.3이면요. 면접을 아무리 잘 보고 하셨다라고 해도 최종 합격을 하셔도 보통 1년 정도가 대기 시간 걸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 학생들 중에서 한 80점대, 평균 한 80점대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 발령을 받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70점대 초반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면접도 어떻게 좀 잘 보셨는지 해서 합격은 어쨌든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 달인가 다음 달쯤에 다시 발령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1년 정도가 걸리세요. 이제 요런 걸 감안했을 적에 단순히 합격도 좋지만 좀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정비와 공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문의들은 많이 와요. 요거는 이제 시험 보기 전날까지, 그러니까 전날은 아니지만 뭐 시험 보는 그 해당 달까지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게 엔진 쪽에 들어가는 노크 센서라는 거를 한 번쯤은 설명을 드리겠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뭐 엔진의 실린더 블록 옆쪽에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해서 실린더에 있는 이상연소가 발생하면 이 노킹 센서에서 이런 신호를 가다가 노킹이 발생하면 이런 파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파형으로 노킹을 감지합니다. 라는 뭐 이런 것들 하고, 이제 여기 안에서는 이 앞전 소자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실제 소자가 어떤 소자가 쓰이는지, 그 다음에 노크 센서가 있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은 드릴 거예요. 어차피 정비하고 공학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비슷한데 정비 쪽은 조금 다른 거는, 정비는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정비는 실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장착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발생되는 현상인 거고요. 공학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원리를 주로 많이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들으시면은 거의 내용 같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로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문제에서 나오면요, 이게 어차피 똑같은 다 노크 센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노크 센서에 관련된 내용이고, 현재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은 이렇게 나눠서 글밥이 많은 것을 공학이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밥이 좀 적은 거를 보통 정비에서 나옵니다. 근데 정비에서도 되게 과거에는 좀 단순하게 나왔어요. 엔진의 진동을 감지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노킹 센서 또는 노크 센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 좀 진화돼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실제 엔진의 진동을 감지하는데, 엔진의 진동을 왜 감지하느냐? 노킹이 발생되면은 점화 시기를 뒤로 당기기 위해서, 점화 시기를 지각시키기 위해서 해서, 지각을 시키면 노킹이 사라지니까 여기서는 나오는 게 이제 점화 시기가 지각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노킹 센서라는 거를.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정비라면은 여기서 조금 더 쉬우면서 글밥이 적게 공학으로 옮긴다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근데 실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이나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 보면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글밥이 점점 많아집니다. 특히 공학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가 의외로 공학이 좀 점수가 잘 나오는데 그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공부하는 방식 패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답형으로 가다 보니까 장문의 글이 나오면은 읽다가 앞에 내용들을 자꾸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학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분들이 좀 더 유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에 대한 부품이나 구조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는 전공자분들이 좀 많이 유리하신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 공학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근데 공부를 할 적에 저희 수업을 할 적에는 아마 공학은 기사 문제집 위주로 나갈 거고요. 정비는 기능사랑 산업기사 위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비랑 산업기사 위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공학하고 정비, 이거 전부 다 이게 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전부 다 관연도 문제를 주로 풀 건데요. 문제집 같은 경우도, 그 기사 같은 경우도 일부 프린트가 나가고, 기능사하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프린트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학하고 정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게 정확하게 나눠지느냐, 요거를 좀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진짜 공학이다라고 하면은요, 요런 게 기본적으로 나와줘야지 공학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첫 번째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지시마력을 구하는 거, 기본적인 요 공식들을 다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일부 값들이 주어지면은 해당 공식을 넣고 저희가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 그 다음에 압축비에 대한 공식 같은 걸 주고요. 문제를 푸는 거가 원래는 기본적인 공학입니다. 공학에서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학에서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 요거는 문제가 나오진 않죠. 얘도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을 볼 적에 저희는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핸드폰은 당연히 안 되고요. 계산기도 안 되고 전자시계조차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요게 이제 그냥 2 곱하기 2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13의 3승 또는 13의 1.4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요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시간 안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공식들의 계산 문제 푸는 거는 아예 안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관하고요.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암산으로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요. 암산으로 가능하다는 거는 저희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최적 실린더 배기량 구하는 것들, 이런 최적 같은 경우는 뭐 저희는 뭐 0.785 D자승 L D자승 L 하면 이 최적이 나오는데, 이런 공식도 그냥 외우고 계시면 좋지만 모르시겠으면은 저희 초등학교 때 다 배우시잖아요.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 하면 요 원의 최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수학이 아니라 그냥 산수의 덧셈, 뺄셈, 곱셈, 즉 그냥 어느 정도 암산으로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공학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자꾸 너무 많은 시간은 쏟지 마시고, 근데 이제 실제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들은 요런 거를 외우시긴 해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실질적으로 안 풀더라도요, 공식은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실제 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오는 것보다는 요거는 또 가능할 수 있겠죠. 만약에 사바테 사이클의 이론 연료율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딱 해놓고 이런 거를 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런 공식들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원리를 좀 알면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받은 문의 중에서 비전공자인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오히려 비전공자분들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나는 비전공자니까 더 많은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공부의 양이나 열이 같은 경우가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대부분 다 높으세요. 많이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합격은 오히려 비전공자분들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점수 같은 경우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국어가 낮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정비나 공학에
그 시간을 줄이고 국어 쪽으로 올리고 국어가 높아지고 나머지 공학 장비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시간 분배를 좀 다시 좀 해라라고 요청도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유리하시고요.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전공자니까 많은 걸 알고 있어라고들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 시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시험 봐서 평균 내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비전공자분들이 약간 높으세요. 근데 전공자분들은 정비 쪽에는 정비 쪽은 시험이 좋으세요. 근데 공학 쪽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그거 좀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 지원자 합격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동안은 아까 만약에 전년도 한 2016년도 이때 이전 거 보면은 선발 인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지원자 자체가 없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여성 지원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실제 이제 군무원 쪽은 아니더라도 부사관 쪽에서도 여성 지원자는 여성 정비사 쪽은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차량이나 전차 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장직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무직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여성 지원자도 분명히 이제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거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요, 여성 지원자가 필기 시험까지 합격을 하셔도 그 면접을 안 보시거나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하세요. 지원자 자체가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최근에서는 이제 다른 이게 기계 계열 쪽에서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고 있고요. 점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는데 점수 관리는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산업기사 취득했는데 합격 가능할까요? 되게 추상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기사 자격증 갖고 있어요. 산업기사 자격증 갖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 그 자격증 갖고 있다고 해서 합격은 하진 않습니다. 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산업기사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좀 더 많은 공부에 양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는 알고 계시는데 점수대가 70점을 잘 못 넘으세요. 넘으셔도 잘 나와야 80점 초반지나 70점 후반대가 주로 나오고요. 주가 나오고 근데 조금만 공부 안 하시면은 60점대로 떨어지세요. 근데 산업기사를 취득했으면은 전공자분이시죠. 전공자분들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국어가 60점을 다들 안 넘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국어 60점 일단 만들어 놓고 정비하고 공학을 해라 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산업기사가 취득했다고 해서 합격은 하진 못합니다. 합격은 하진 못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점수가 받쳐주고요. 나머지 정비하고 공학 쪽에서 대략 한 80점대 이상은 유지를 해 주셔야지 안정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점수 관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3개로 나눠서 알려드려요. 크게 3개로 나눠서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를요 60점 이상이에요. 저는 초기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0개월이다. 그러면은 얘를 4, 3, 3을 잡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실 적에 나는 좀 기초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 2달, 3달, 2달, 4달, 4달 정도 잡으시고요. 그냥 기초가 모질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진을 다시 시켜도 되는 거죠. 여기를 뭐 한 4달, 3달, 3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에 얼마만큼 공부를 해왔었고 그냥 내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편차는 있겠지만 우선은 보면은 초기에는 저는 무조건 국어는 60점 이상입니다. 국어 60점 이상이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자체도 말씀을 드려요. 차라리 국어를 일주일 중에 한 4일 정도를 해라. 4일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학 하루, 정비 하루씩만 일단 해라. 해서 하게 되면 보통 얘를 어텐드 60점까지 땡겨 올리고요. 얘가 50점씩 적었는데 아니면 이제 40점대 후반까지는 일단은 올려는 놓으셔야 돼요. 근데 막 하는데 얘가 60점대인데 얘네가 20점대다. 이건 아마 요 20점대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른다고 해도 20점대는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선은 국어를 무조건 60점 이상 해서 힘드신 분들은 뭐 50점만 일단 타겟 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요거 안 됩니다. 50점 타겟 잡으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점수대가 계속 낮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국어 교수님이 그 월말고사나 내시 쪽에
문제 난이도를 좀 낮게 내주시면은 50점대가 나오는데 문제 난이도를 딱 높여버리면 바로 40점대 이하 꽈락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무조건 60점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최소 40점 후반이나 50점대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때가 아마 포진되는 시간이 요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놓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대략 한 4일, 그 다음에 정비하고 공학을 하루하루,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하루는 쉬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는 내가 멍 때리고 편하게 쉬세요. 근데 대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하고요. 근데 요 단계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지겹도록 해야 됩니다.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진짜 죽도록 해가지고 이때는 점수가 다 같이 땡겨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를 계속해서 해왔었기 때문에요. 국어를 계속해서 해왔었기 때문에 국어 점수는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국어에 하루, 이렇게 반나절을 더 씁니다. 그 다음에 정비에 반나절을 더 씁니다. 그래서 정비 같은 경우는요, 단기간에 점수가 올리기가 좀 좋아요. 단순히 내가 외우거나 암기만 하면은 쭉 땡겨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정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공학도 같이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는데 쉽게는 못 따라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밥을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이해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공학이 좀 더 많이 따라올 수 있고 적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중간 정도 갔을 적엔요 절대 하루도 쉬지 말고 일해라. 이때를 하면서 이때 좀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요, 지겹다, 나는 두 번 다시 요건 하기 싫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겹도록 하셔야 돼요. 요거를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대부분들 그 학원 학생들 보면요 70점대 이상을 다들 유지합니다. 70점대 이상을 다 유지하고요. 세 과목 뭐 국어, 정비, 공학 세 과목이 다 진짜 너무 힘들게 출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70점대 정도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보통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평균 보통 시험 보기 전에는 80점 이상씩은 다들 나와요. 80점 이상씩은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도 가급적이면은 마지막에도 휴식 기간은 갖는데 하루를 다 통으로 빼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한 반나절 정도, 나는 요번 주에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한 반나절 정도는 해도 돼 라는 거, 반나절 정도는 쉬어도 돼 라고 해서 나한테 휴식, 포상이죠. 그러니까 포상을 하나씩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 관리를 하면 되는데, 실제 뭐 말씀을 드리면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못하세요. 많지는 못하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이거 무조건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실강 들으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저랑 매주마다 만나니까 만나실 때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거나 하면은 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드세요. 그다음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시험을 한 번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 적에 한 번 문제를 풀어서 몇 점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보통 한 2번, 3번 정도 하세요. 인강으로 저한테 문의가 오면은 보통 공학하고 정비 같은 경우가 기본 최소 80, 90점대예요. 그 막 얘기하다 보면은 두 번째 풀었을 적에, 세 번째 풀었을 적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풀고 세 번째 풀었을 적의 점수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첫 번째 풀었을 적에 나오는 거, 그걸로 점수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월말고사는 무조건 보세요. 월말고사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월말고사는 무조건 학원 와서 봤어야 되는데, 학원 와서 딱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 편의 좀 제공하고 이제 비대면 수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하고 인터넷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시험을 보고 내 시험 점수를요 데이터를 다 갖고 계셔야 돼요. 학원 쪽에서는 보려고 그러면 이제 개인 정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열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수대를 여러분들이 다 체크한 다음에 그걸 저한테 계속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카톡을 계속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매년 할 때마다 되게 중요시 저도 여기는 건데, 요거 합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열심히가 아니라 잘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딱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 만다라 기법, 그 다음에 운동, 이 3개가 있고, 요 3개를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가신 분 중에서 불합격하신 분은 없었어요. 특히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처음에 하세요. 전공자분들 하신 다음에
한 2달 정도 가면은 다들 안 하세요. 전 그냥 열심히 공부할게요예요. 근데 비전공자분들은 다 같이 했었어요. 비전공자분들은 이제 데일리 리포트, 만다라트, 그다음에 운동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 요거까지는 크게는 안 하는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간섭을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데일리 리포트라는 거는 내가 내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내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얼마인지,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니면은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에 8시간에 앉아 있었는데 8시간 내내 공부를 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과연 몇 시간이나 공부했고 얼마만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요즘에 최근에 이게 어플 좋은 거 나와가지고 좋더라고요. 일어나서 어플 키고 내가 터치 한 2번 정도만 하면은 해당 내용이 계속 시간 단위로 찍혀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저희가 보통 7시에 기상을 한다고 하면은 7시에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기상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겠죠. 일어나자마자 뭐 화장실을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준비를 한다던가 해서 보통 한 1시간 정도를 잡으면요. 준비 시간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도서관을 간다. 아니면 공부하러 어딜 간다. 아니면 뭐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공부해도 되고요. 만약에 도서관을 간다면 이동을 하겠죠. 한 30분 정도 걸린다. 도서관 이동을 적어 놓으시고요. 8시 반부터 이제 내가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8시 반이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가 8시 반이 아니에요. 30분이 아니에요. 내가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를 적는 겁니다.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적으신 분들은 뭐 여기 8시 20분에 도착. 그 다음에 여기는 공부 준비. 적습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나는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적으세요. 계속 그냥 공부를 했다 해서 만약에 좀 힘든 상황이라도 뭐 한 10시 반까지 나는 그냥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 그러네. 여기다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거냐? 뭐 국어에 대한 좀 디테일하게 적으시면 좋긴 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적으시면은 힘드시니까 일단 국어 공부를 나는 2시간 동안 했어. 대신 요 2시간 동안 절대 아무 딴짓 하시면 안 돼요. 핸드폰도 보셔도 안 되고요. 절대 유튜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1-2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힘드시죠. 아니면 이제 힘드시니까 담배를 태우시던가 아니면 음료수를 드시던가 잠깐 쉬시던가 하는데 보통 요때에 뭔가를 해서 시작을 하면은 보통 여기에 유튜브 요즘들 많이 그죠? 유튜브에 많이 빠집니다. 유튜브에 빠져서 유튜브를 이렇게 한없이 봐요. 한없이 보고 이게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공부해야지라고 딱 했는데 만약에 얘가 11시 30분 정도가 나왔다. 그럼 나는 내가 유튜브를 이걸 1시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담배 피시는 분들은 내가 10시 반까지 공부를 했고 담배 피고 나와서 다시 공부하려고 앉았더니 10시 45분이네. 흡연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어플에서는 이게 싹 정리가 돼요. 시간별로, 요 항목별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딱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유튜브가 그때 했던 게 요 분이 아마 3시간인가 그래요. 흡연이 거의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이외에도 잡담 들어가고 그냥 공부를 안 한 시간들이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는 거의 12시간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했죠. 나는 12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라고 하는데 실제 얘네들을 빼면은 12시간이 아니라 이것저것 빼면은 6시간 또는 5시간 해서 내 공부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면은 그 다음에 요거를 체크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목표를 한번 세웠었던 게 그래 흡연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자. 유튜브 보는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줄이자 라는 걸 인식을 계속 하세요. 인식을 계속 하셔가지고 요거는 데일리 리포트는 내가 조금 루즈해졌다 라고 판단되시면요 이걸 무조건 적으세요. 적으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 혼자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대부분이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요. 이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대부분 다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저 이만큼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딱 보여주시면 보면서 아 진짜 많네요. 다들 그러죠. 내가 버려지는 시간이 많네요. 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요거 데일리 리포트는 반드시 꼭 적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으신다면 카톡 찍어서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도 그거 보고 모모가 좀 이때는 모모를 해보시죠라는 그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만다라트 기법인데 요거는 이제 요즘에 그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요거 만다라트 기법을 대부분 고등학교 때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보통은 만다라트 기법에서 이렇게 9칸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합격을 적어 놓습니다. 합격을 적어 놓고요. 근데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9가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운동도 해야 되고요. 저희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국사도 해야 되고 왜냐면 얘네들은 일단 필수 합격 패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요. 공학, 정비 그 다음에 나는 만약에 내가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가정도 좀 챙겨야 되고 해서 요 9칸을 다 채우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만 채우세요. 그 다음에 영어 내가 영어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또 나누세요. 영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래 난 하루에 공부를 요거를 2시간을 투자하겠어 하고 이제 문제집을 뭐 문제를 몇 개를 풀겠어 또는 국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이니까 이건 또 장기 플랜으로 가야겠죠. 이런 것들은 단기 플랜으로 가서 합격했으면 이걸 지우셔도 돼요. 지우시고 다른 일정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내가 좀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문법도 해야 되네 뭐 순 우리말도 해야 되네 한문도 해야 되네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내가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면요 그 부분을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좀 더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국어 공부를 요거를 문법을 잘 공부했는지 아니면은 뭐 우리말을 공부했는지 한문을 잘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내가 좀 모질라게 그러니까 좀 그 등한시하게 했던 공부들을 체크가 되면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해당 공부를 좀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만다라트 기법은 처음부터 뭐 짜긴 힘드실 거예요. 이건 초기에 했을 적에 저희가 보통 채울 수 있는 것만 채우고요. 일단 한 달 정도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달에 다시 바꿔요. 그냥 또 한 달을 가요. 그 다음에 바꾸면 이제 이때부터는 요거를 뭐 한 3개월 플랜 잡고 가시는 분 아니면 아예 나는 합격 때까지 이 플랜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잡으시는 분들 또는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시는 분들 많긴 한데요. 이게 만다라트 기법도 한 번에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내가 한 달도 길은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한 2주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뭐 한 주 단위로 끊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꼭 1번을 데일리 리포트를 적어서 내가 지금 버려지는 시간이 얼마인지 이걸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고요. 만다라트 기법을 해서 내 목표를 어떻게 해서 이룰 건지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내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를 하셔야 돼요. 체력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공부하시기 전에 좀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은 좀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 내 체력이 조금만 받쳐주면요 과격한 운동해서 심박동수가 보통 180 분당 180회인가요? 몇 회 이상까지 한번 하고 나면은 뇌에 혈류가 많이 간대요. 피가 많이 돌아가지고 그나마 머리가 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건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보다 더 좋은 게 머리가 좀 더 암기력, 머리가 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운동 좀 하셔라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요거 세 개는 그러니까 세 개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뭐 저랑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이건 본인 스스로들 내가 시간 정해놓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해서 무조건 운동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요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하면은 좀 귀찮지 않을까 뭐 하는데 상관없으니까 1번하고 2번은 무조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2021년도
그래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저희 기존에는 보통 12월이나 1월 달 정도에 대부분 시작을 해가지고 갔었는데 요번에 하면서 계속 요청이 온 게 문제풀이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들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전공자분들은 요청이 문풀이고요. 비전공자분들도 똑같이 문풀이에요. 그래서 요 이론을 다 없앨까도 했었어요. 이론을 좀 없앨까. 어차피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이론을 없앨까 했는데 비전공자분들은 같은 내용을 4번 정도를 반복해서 들으니 뒤에 가서 문제풀이 할 적에가 좀 편하다. 아니면 모의고사 볼 적에가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 볼 적에가 좀 좋은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에 공부했는데 뭘 공부할지 몰랐는데 엄밀히 따지면 비슷한 조금씩 다른 개념이긴 해도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걸 4번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좋다 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오히려 좀 더 많이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다 책을 살까 했어요. 기사책하고 산업기사, 기능사 책을 살려고 했는데 문제는 관연도 문제가 얘네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는 게 5개년도고 작게 나와 있는 거는 한 3개년도밖에 없어요. 넓게 한 5년치. 기사 같은 경우도 5년.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또 책을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기사나 산업기사 책을 갖고 있을 텐데 이걸 또 책을 다 사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요. 기능사하고 산업기사는요 100% 다 프린트물로 나갈 겁니다. 프린트물로 나갈 거고요. 최대한 많은 연수, 같은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연수에서 그 최근에 본 것도 포함해서 아마 최대 아마 2010년도 정도부터 해서 문제풀이가 아마 2개가 다 동시에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공학 같은 경우는 저희 뉴테크라고 해서 녹색 책이 있는데 그 뉴테크로 기본 이론 요때는 이제 암기라는 개념보다는 이해의 개념에 좀 더 가깝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동차 공학으로 기본 이론을 나가고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 문제 패스 골든벨에서 나온 패스 자동차 정비 기사책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관연도 문제가 아닌 안에 있는 그 단원별에 있는 문제풀이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은 거기에 있는 기사책에 있는 이론 기준으로 심화 이론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가 다시 기사 관연도 문제가 그 패스 정비 기사책으로 가는데 그 패스 정비 기사책도 그 연도가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앞뒤로 좀 더 넣을 수 있으면 요거는 최소 2015년도나 아니면 2013년도 정도 거부터 프린트물이 계속 나갈 거예요. 나가고 그 여러분들 책에 그 관연도 문제가 다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또 다시 책으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요번에는 문제풀이가 좀 많이 강화가 됐다라는 거고 그 대부분 이렇게 프린트물도 그 실강 나오시는 분들은 프린트물을 드리는데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프린트물을 저희가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PDF 파일인가로 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받으셔가지고 푸시면 되고 그다음 PDF 파일 같은 경우로 드리면은 프린트를 하시러도 좋아요. 근데 프린트 하셔도 좋은데 받으면은 카톡이나 아니면 내 거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놓으세요. 저장을 해놓고 이동하시면서 계속 보세요. 이동하시면서 계속 보시면은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저희가 50분 수업이면은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시험을 보고요. 나머지 30분 정도가 문풀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에서 10분에서 15분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같이 강의를 하면서 정비도 원래는 25분이 주어지고요. 공학도 25분이 주어집니다. 근데 공학은 읽을 거가 많기 때문에 얘는 보통 시험을요 15분 이내에 맞춰라. 정비 같은 경우는 글밥이 적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맞춰라 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총 25분. 그러면 50분 중에 25분이니까 25분이 남죠. 이 25분을 국어 문제 풀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시간을 좀 땡겨서 하거든요.
그래서 25분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실제 여기 동영 모의고사 할 때는 25분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 10분, 아무리 오래 봐야 15분 이내에 무조건 문제는 다 풀 수 있게끔 푸시게끔 해서 저희가 이게 어쩌면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가능하면은 인강 보시는 분들도 한번 제가 공지 또 아마 그 카톡으로 공지를 좀 드리긴 하는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요, 시간 되면 오세요. 오셔가지고 좀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이때 그렇게 좀 학원 출강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 연락처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 쪽에는 얘기해놨거든요. 그래서 저 문의하셔가지고 제 연락처 물어보면은 학원에서 다 알려드리니까요. 해서 제 거 연락처 받아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남기시면은 되니까, 카톡을 남기실 적에 전화번호도 같이 남겨주세요. 그래야 저도 저장을 해놓고 해서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제 서로 대화가 되니까 계속 유지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연락처는 학원에서 아마 받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OT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카톡을 보내시고 제가 좀 어쨌든 뭐 계속해서 요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 바로바로 답변은 잘 못 드려요. 근데 못 드리는데 보통 24시간 이내 또는 12시간 이내에 가급적이면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화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시간 약속 잡아놓고 전화 통화를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제 어려워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문제 이론 같은 경우는 이론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론에서 풀로 다 나오기 힘드시면은 문제풀이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학원에 실강 나오시는 게 저는 좀 더 추천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우선은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OT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